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또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또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연준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시장의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일부 기대감 속에 조금 안정세를 찾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또 비트코인이 4%대 상승을 했었죠.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희 코인가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우리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좀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패턴이 깨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코인들, 자산 다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아니죠. 우리 백신과 치료제 이미 다 개발은 다 돼 있고,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자산을 지금 급하게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말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지금 조금 활발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자산 시장을 정리할 때가 아니다라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어제 4.6%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단기적 이평선인 이 5일선 위에까지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찐반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남은 자금 있는 돈 없는 돈 지금 다 끌어다 들여오면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다시 유입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은 찐반등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상승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점으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 4월달에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기도 했고, 물론 데드캣 바운스였지만 정말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기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조정세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세가 더 나와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우리 아시다시피 현재 악재성 해소는 아직까지 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웬만치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세, 그러니까 차트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려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 주말 선상까지는 양봉의 흐름세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이나 물타기 시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해 보시면서 짧은 단타적인 포지션을 잡아가시면서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반등이 아직은 찐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투자보다는 조금 시장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저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와 또 쿠코인을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가 보유한 코인이 지금 2년 새에 22배가 폭증했다고 나와 있네요. 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테더가 영국 파운드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GBPT를 출시했습니다. 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표준 협의체를 조직했습니다. 애플과 더 샌드박스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비트코인은 지금 성장 중, 현재 알아야 할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시장 베어마켓이다라는 경기 침체가 또 우려인 상황인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현 시장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코인가드님께서 시장 상황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게 베어마켓으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전염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이 먼저,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코인 이런 식으로 가고 다음은 부동산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자, 우리 파월 의장이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하나 뺀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물가 우려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그런 시간에 지금 이제 파월에 이런 단어가 좀 바뀌었던 거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지금 채권 수익률 상승하고 있고 뭐 좀 주가는 떨어지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우려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좀 척도를 볼 때 가장 좀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될 척도가 이제 뭐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헤어 머리를 자르고 그런 데 있어서 지불한 이 비용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술이잖아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수입을 하거나 뭐 수출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척도를 보면 이제 미국의 5월 미용실 가격은 뭐 증가율 한 6.2, 뭐 1982년 이후로 거의 뭐 최고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똑같아요. 주식, 뭐 코인 다 똑같습니다. 가상 자산도 똑같고요. 다 이런 좀 베어 마켓 이제 뭐 우리 한국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6월에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연준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지금 뭐 달러를 보면 이제 달러 이제 원 환율도 1,300원을 좀 넘어가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환 당국이 달러를 좀 매도를 해서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런 상황이면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이제 좀 이탈을 하겠죠.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코인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메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또 그런 형태를 볼 수도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향후 장세를 보면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 시장을 제가 좀 간단히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네, 코인가드님께서 현 시장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필승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 아시다시피 이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뭐 트론, 웨이브까지, 그러니까 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체가 안정적인 섹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같은 똑같은 플랫폼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법정 담보라던가 뭐 가상자산 담보라든가 알고리즘 기반이 나와주고 있고 루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하락이 되면서 상패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무조건 안정적이지 못하다 혹은 아니다 루나랑은 다르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정 담보 화폐인 이제 가장 유명한 테더 그리고 CBDC 같은 CBDC 말고 테더와 그리고 USDC, USDT 이러한 이제 법정 담보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는 이제 나머지 지금 불안한 요소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너희들이 발행한 물량에 따라서 뱅크런 상태가 일어났을 때 전체 지급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걸 여쭤보셨을 때 제가 확실한 100%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 법적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코인 발행사에서 자신들이 내비치고 있는 어떠한 발표를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테더 입장에서도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담보 비중을 발표를 내세운 적이 있었으나 그때도 실질적인 조사를 했을 때는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그 말은즉슨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도권화가 들어질 입장이다라고 나온 것처럼 앞으로 제도권화가 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본다 혹은 이렇게 이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분명 그 안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제 분명히 조사를 들어간다라던가 제도권화에 들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물량 조절이라던가 이런 이제 감출료가 하기 위한 어떤 이제 현재 이제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면상에 드러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이제 존재하면서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디지털 화폐인 이 CBDC 연관성이 있어서 이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금 뭐 우리 3에러 캐피탈 여기 지금 현재 파산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 6억 5천만 달러 지금 피해가 나온다라는 좀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뭐 이런 좀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회사 보이저 캐피탈이 만약에 이 3에러 캐피탈이 파산할 경우 이렇게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말씀해주신 루나 사태와 좀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셀시우스의 스테이킹 이더 토큰의 최대 보유자죠,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거의 청산 위기에 달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간 투자자들이 이제 셀시우스에 예치했던 이런 좀 이더리움들을 인출하면 만약에 이렇게 인출하려는 그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면 셀시우스가 이렇게 보증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이 발행했던 이제 ST 이더를 대량 보유하고 있던 이 스레브 캐피탈이 이제 무너지면서 좀 한 번 더 암호화폐 시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뭐 유동성 위기도 똑같습니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에 좀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좀 가지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좀 다 매도를 쳤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좀 하락장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솔라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자, 솔라나도 우리가 좀 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뭐 이런 좀 대출 서비스 뭐 솔랜드 프로토콜이라고 있죠. 자, 그런 거를 보면은 뭐 고래들도 좀 엄청난 금액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뭐 빌려서 예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솔라나 가격이 이렇게 막 하락을 해요. 막 하락을 하게 되면 얘네들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청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게 좀 무서워서 우리 이제 솔랜드 측에서 전화를 했죠. 고래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들 좀 안전하게 해라. 이렇게 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담보금 청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솔랜드 측에서 한 행동이 청산이 이제 장외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거버넌스 제안을 좀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솔랜드 측에서 개인의 계좌를 좀 뺏어서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투표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탈중앙화의 본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좀 반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 좀 많은 반발을 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자들의 자금을 통제하는 거는 탈중앙의 본질에 좀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지금 비스님이 얘기해준 이 스테이블 코인과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린 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터질 폭탄들이 몇 개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제 탈중앙화죠. 탈중앙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필요한 거는 사용자의 좀 보호다. 그래서 둘 사이에 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좀 잘 엮어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인의 탈중앙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필스님께서 계속 네. CBDC 관한 네.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CBDC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 코잉하니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부분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드리고 싶어갖고 이제 현재 디파이 시장으로 인해서 현 시장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요소가 있는지 한번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방금 이제 그 셀시우스와 이제 다 엮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심각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 이런 디파이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코인을 다 던져야 되냐? 그럼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우리 암호화폐가 좀 어떻게 쓰이냐를 또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스터카드가 올 좀 이제 3, 4월 전 세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한 3만 명에 3.5만 명 정도를 상대로 이제 진행한 좀 이제 서베이가 있어요. 서베이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남미 소재 응답자의 51%가 나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물건도 사봤고 뭐 결제도 해봤다라고 좀 큰 수치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도 3분의 2는 이제 기존의 결제 방식과 암호화폐 좀 혼용 위해서 좀 이제 유연성이 좀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들 중 이제 60% 이상은 좀 신뢰할 수 있는 좀 기업이 발행하거나 또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또 투자 또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하락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막
사망을 했다, 막 너는 이제 목숨이 끊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니죠. 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추측들 제가 또 뒤에 또 몇 개 또 준비를 해놨는데 이에 대해 좀 또 아나운서님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탈중앙화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필수님도 거죠? 이제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CBDC가 어떻게 좀 개발이 전에 이제 암호화폐 이제 수요가 좀 막 증가할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하고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이제 뭐 CBDC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중국이 우선 거의 최고, 그러니까 먼저 지금 발행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도 선보이기도 했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는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BDC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는 이제 화폐 개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화폐 개혁과 이제 패권 전쟁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행해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편화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일단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그대로 인해서 우리 이제 실생활에 이제 접목시키는 데도 정말 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으로서 상생 관계일지 혹은 이제 누구 하나가 죽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제도권화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질 일이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BDC 같은 경우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암호화폐는 지금 법적 제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지금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먼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 입지 자체가 줄어든다, 신뢰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자리를 디지털 화폐가 자리매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 업체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어지는 것이냐, 혹은 이제 중앙 체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이제 디지털 화폐이냐 개념 차이인 것이지 기술력은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죽이면서 디지털 화폐의 가치만 입혀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CBDC 이런 거 좀 얘기를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 이제 중앙 정책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화폐를 원합니다. 뭐 중앙 정부에서 막 다 컨트롤하고 너네들 뭐 어떻게 돈을 썼고 이런 것들 개인들의 사생활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CBDC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수가 같이 좀 상생을 해서 가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 같이 간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폭락이 많이 왔죠. 폭락이 많이 와서 지금 계좌들도 많이 좀 힘드시고 그럴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폭락을 여러분들이 견뎠어요. 만약에 견뎌냈다 그러면 좀 더 견뎌라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뎠는데 지금 채굴자들이 나가요. 뭐 장기 홀더들이 다 팔고 나가네요. 마이너스 75인데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따라서 매도를 해야겠다. 전혀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자,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약 80%가 하락하는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2017년 말 거의 2만 달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뭐 2만 달러 아니죠. 2008년 3천 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을 이제 보더라도 한번 그 정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이 퍼센트를 제가 지금 계산을 해서 지금 사이클에 좀 대입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13,0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들 지금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공매도 치고 다 숏쳐서 우리들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시장 자체를 누구도 어떻게 예상을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된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거시적 경제 이런 걸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하시면 들고요. 이런 유동성이 없어지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보세요. 다 내려가죠. 뭐 어떻게 자금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뭐 지금 규제도 새로 한다. 뭐 새로 뭐 여러 지금 뭐 단체들, 디파이 단체들이
무너져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걔네들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좀 청소가 되면 앞으로 좀 슬슬 올라가려는 준비를 단연코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빠진 거라고 이제 코인가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비트코인만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코인들의 움직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리플사에서도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지금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고 뭐 이런 뭐 단기 순이익이 아예 없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 계속 나가는 이제 그 고정 지출이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낼 수가 있을까요? 보면 지금 캐나다 뭐 토론토 지역에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새로 사무처 설립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리플 이제 CEO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 뭐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한 것 같고요. 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업의 뭐 유보율 문제 같은 거겠죠. 유보율이 많으면 이제 뭐 회사가 뭐 휘청거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뭐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어요. 위축될 수는 있으나 뭐 천천히 뭐 꾸준히 뭐 달리는 자가 뭐 경주에서 이긴다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온체인 데이터 뭐 항상 좋아요. 알아요. 항상 좋습니다. 뭐 고래들은 뭐 계속 모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온체인 데이터의 이런 좀 지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 좀 온체인 지표가 뭐 비트코인의 뭐 단기적 바텀, 뭐 바닥을 다 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막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좀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지금 코인가드님께서 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가 되게 긍정적이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또 갑자기 또 4%대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 시장까지 해서 비트코인의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비트필승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아까 인사말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황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볼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증시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동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증시 자체가 버블이 꺼지고 아예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증시가 올라갈 타이밍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본질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디커플링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현재 원천적인 악재 이슈가 같다 보니까 하방의 압력세 가하는 이유가 같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면서 또 이제 하방 압력세, 그러니까 등락폭이 더 큰 것일 뿐 증시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저는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양방의 흐름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2900선에서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나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 기대감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대감과 같이 2900선을 뚫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세, 그 다음에 제가 4주 넘는 연속선상에 3400선까지 다다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는 과감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2100선까지는 아직 빠질 여력은 남아있다. 2100선까지 빠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지금같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반등세 나와줄 때 스캘핑 및 이런 단타 시점으로 충분히 수익 내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탈 시점, 물론 개별적인 코인들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바닥선이라서 물탈 시점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비싸게 이제 물을 타더라도 확실하게 2100선까지 이탈하지 않을지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관점을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 좋다. 이번 주말 선상까지는 양봉의 흐름세 유지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3400선이나 가바닥 선상을 설정해 드릴 때도 3400선을 가바닥으로 얘기를 해줬던 제 기준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랬던 만큼 단기적인 흐름을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알트코인들도 이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른 알트들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뭐 진리카라
코인이라던가 뭐 리플 많이 올라와 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태에서 가장 크게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 한정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에서 상승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워낙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상승세에 비해서 너무나 큰 조정이 와줬다. 그만큼 지금 적은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지금 큰 상승 이런 조 단위가 넘는 종목들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오늘 BTC 마켓 지금 BTC 마켓을 많이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알파체인 오늘만 해도 400%가 넘고 어제 같은 경우도 600%에 육박하는 상승 종목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업비트가 아닌 다른 바이낸스 기준,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알트 종목들이 어디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소화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100% 200% 넘게 쏟는데 내일도 쏘지 않을까 오늘 더 큰 상승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업비트 BTC에만 상장되어 있고 그 종목 그리고 업비트에서 거래 매물대를 대부분 소화해낸다라고 한다면 거의 세력일 가능성이 크니까 100% 200% 쫓아가시지 마시고요. 지금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가시다라고 한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내 자산이 마이너스 50% 80%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배제하시거나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 들어봐도 여러분들 알파체인 봐드릴게요. 1분 봉선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자 이제 1분 본상 확인을 해보시면은 거래 매물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BTC 마켓 중에서는 알파체인이 지금 어느 정도 거래 대금 터지고 있지만 지금 40% 넘는 걸 봐드릴게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종목 보시면 1분 본 차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듯 하지 않나요? 거의 이제 코인원에서 있는 코인원 거래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원 거래소처럼 이제 거래 대금 터지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차트적인 활용이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일봉무 선상 확인해봤을 때 일봉기 좀 확인해봤을 때 저항대 라인을 설정해보면서 거래대금을 동반되면서 우리가 스캘핑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일본봉 선상을 확인해보면서 차트적인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려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필승님께서 또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가드님께서 현 시장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단연코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비트코인이 막 움직임이 막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알트코인들 막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게 비트코인의 그 움직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좋은 움직임이 나오려는 그 모습이 보이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상승력이 좀 적은 알트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시는 자 이런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방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매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여러 지금 닷컴 호황과 비슷하다는 좀 평가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는데 기업이 사라짐에 비해 우리들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을 해와서 이 시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점점 계속 발전을 시켰듯이 암호화폐도 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좀 아마존과 이베이 이런 기업들 우리가 보면은 자 시작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완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마존과 이베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상당히 어렵고 하루에도 막 몇십 개의 코인들이 없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빗썸도 좀 보면은 비트에 비해서는 빗썸에서 좀 많이 없어진 코인들이 많죠. 그런 거 보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암호화폐 기술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금융 분야에서 거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이 앞으로 안 쓰여지고 그냥 버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있어야 좀 이런 상승장 우리가 미리 지금 다져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아까 이 말하기 좀 바로 직전에 했던 그 매매 방식을 좀 여러분들이 잘 구축을 해가시고 그게 너무 힘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에서 현재 알아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지금 비트코인은 살짝 힘든 상황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 여력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